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죠. 옆에서 자는 남편 깨우지 않게 조심조심 이불을 걷고 일어납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어느새 주름이 깊어진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영숙, 넌 정말 늙었구나. 국밥집으로 향하는 길, 시장은 아직 조용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상인 중 하나거든요.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켜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육수 끓이고 재료 준비하고 반찬 담고 손이 바빠도 머릿속은 늘 복잡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 큰아들 생각만 하면 속이 쓰려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매달같이 찾아와서는 똑같은 소리만 해댑니다. 어머니, 이번 달도 힘들어요. 카드값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대출 이자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파서 지갑을 열곤 했죠. 하지만 이상합니다. 둘째는 똑같이 결혼해서 살면서도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거든요. 오히려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그냥 건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라며 웃습니다. 가끔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와서 제 손을 꼭 잡아주기도 하고요. 여보, 당신이 우리 집 대장이야. 남편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집안일도 가게 일도 모두 제가 결정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대장 노릇이 때로는 너무 무겁습니다. 특히 자식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하려다 보니 더더욱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큰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주에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뭔가 또 돈 이야기겠죠.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여기 순대국 추가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오후가 되어 있네요. 그때 큰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큰며느리가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얼굴이 야위어 보이는 게 정말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큰아들도 한숨을 푹푹 쉬며 앉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실은 이번 달 정말 어려워서요.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아이 학원비도 밀렸고 정말 죄송한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또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매정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물었습니다. 300만 원 정도면. 꼭 갚을게요, 어머니. 다음 달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아요. 큰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3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만큼 벌 수 있게 된 것도 운이 좋았던 거고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알았다. 내일 준비해 줄게.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꼭 갚을게요. 큰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자 뭔가 깨름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거든요. 돈을 빌려갈 때는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다고 하지만 갚는다던 약속은 항상 다음 달, 그 다음 달로 미뤄집니다. 남편이 장사 정리를 도우러 왔습니다. 오늘 큰아들이 왔었구나. 또 돈 이야기였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그놈이 언제까지 우리한테 손 벌릴 건가? 남편도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제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답답했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걸까요? 저녁을 먹으며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밥은 먹었니? 네, 어머니. 아내랑 집에서 먹었어요. 어머니는 드셨어요? 둘째의 목소리는 늘 밝고 따뜻합니다. 응, 아버지랑 먹었다. 너희는 잘 지내지? 네, 저희는 괜찮아요.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큰아들은 맨날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손만 벌리는데 둘째는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부모 걱정만 해주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집 대장이야. 당신이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믿어. 네, 저는 이 집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큰아들에게 돈을 주기로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합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도와줘야 하는 걸까요? 둘째한테는 미안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창문을 스쳤습니다. 내일도 또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집으로 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영숙, 너는 정말 이 집의 좋은 대장이 되고 있는 거냐?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을 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은 그 뒤로 한 번도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인사도, 어떻게 잘 쓰고 있다는 말도 없이 말이죠. 반면 둘째는 어제도 전화해서 어머니, 요즘 날이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단골 손님인 박 사장님이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어제 시내 백화점에서 큰며느리 봤어요. 명품 가방 들고 있던데 장사 잘 되나 보네요. 명품 가방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던 며느리가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 네. 그랬나요? 겨우 대답했지만 속은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박 사장이 그러는데 우리 큰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다네.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품 가방을 살 돈은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 손을 벌렸을까?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가방이야 비슷하게 생긴 게 많잖아. 저는 애써 변명해봤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어딘지 들뜬 것 같았어요. 응, 민호야. 잘 지내니? 아내 몸은 좀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아, 네.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어머니, 죄송한 말씀인데 이번에 아내 생일이거든요.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혹시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민호야, 지난주에 300만 원 줬잖니. 벌써 다 썼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건 급한데 쓰다 보니까요. 병원비랑 카드값 내고 나니까 별로 남지 않았어요. 이번엔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50만 원 정도만. 큰아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50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호야, 너 엄마가 명품 가방 샀다던데 그건 어떻게 산 거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아, 그게 명품은 아니고요. 짝퉁이에요, 짝퉁. 시장에서 싸게 샀어요. 짝퉁이라고요? 박 사장님이 명품이라고 확실히 말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내일 가져가라.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못마땅한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또 주는 거야? 지난주에 300만 원 줬는데 벌써 다 썼다고? 그래도 며느리 생일인데 작은 선물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제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찜찜했어요. 다음 날 오후 큰아들이 가게로 왔습니다. 혼자 왔더라고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민호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너희 정말 그렇게 어려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머니.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정말 힘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큰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까 제가 의심한 게 미안해졌어요. 역시 우리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죠. 알겠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큰아들이 돈을 받고 가고 나서 저는 뭔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350만 원을 줬거든요. 둘째한테는 용돈 한 번 준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저녁에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밥 먹었니? 네, 어머니. 어머니는 드셨어요? 둘째 목소리는 늘 따뜻했습니다. 응. 민수야, 혹시 너희 돈 필요한 거 없니? 요즘 생활비라도 보태줄까? 어머니,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둘이 벌어서 충분히 살고 있어요. 그런 걱정 마시고 아버지 건강만 챙기세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큰아들은 매번 손을 벌리는데 둘째는 오히려 부모 걱정만 해주고 저는 문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편애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큰아들이 정말 더 어려운 상황인 건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혹시 큰아들만 편애하는 건 아닐까? 아니야. 어려운 놈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정말 어려운지는 확실하지 않네. 남편도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박 사장이 명품 가방 봤다는데 민호는 짝퉁이라고 하더라고. 글쎄, 요즘 짝퉁도 잘 만들어서 구분하기 어렵다던데. 남편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짝퉁일까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300만 원을 다 써버릴 만큼 급한 일이 있었을까요? 며칠 뒤 단골 손님인 김 여사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장님, 큰며느리가 친정어머니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거 봤어요. 둘이 완전 즐거워하던데요? 고급 레스토랑이요?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던 사람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다고요? 저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김 여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돈 없다고 울면서 우리한테는 손 벌리고 밖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남편도 이번엔 확실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 뭔가 수상하긴 해.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어떻게? 글쎄, 일단은 지켜보자.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 순간부터 저는 큰아들 부부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건지 아니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지 의심의 씨앗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큰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생일 보냈어요. 곧 인사드리러 갈게요. 좋은 생일을 보냈다고요. 50만 원으로 어떤 선물을 했길래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돈까지 보태서 더 큰 선물을 한 건 아닐까요?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나를 속일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이영숙,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큰아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큰아들에 대한 의심이 커지던 그 주 금요일, 남편과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시내 카페에서 커피라도 마시며 쉬자는 남편의 제안 때문이었죠. 여보, 요즘 너무 고생 많았어. 오늘은 좀 쉬자. 시내 중심가에 있는 카페는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손님도 많지 않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큰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거야. 정말 어려우니까 도움을 청하는 거겠지. 저는 여전히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글쎄,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한번 확실히 알아봐야. 남편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창밖을 바라보더니 제 팔을 톡톡 쳤어요. 여보, 저기 봐. 저 사람들. 저도 남편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카페 바로 앞 도로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큰며느리였어요. 그런데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팔에는 명품 가방을 여러 개나 걸고 있었어요. 박 사장님이 본 게 진짜 명품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처갓집 부모님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와 함께 팔짱을 끼고 있었죠. 호호호, 우리 딸 정말 예뻐졌네. 처갓집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며느리의 볼에 뽀뽀를 해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해요. 이 가방 너무 예뻐요. 우리 며느리가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분명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앞에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어려워서요. 어머니 하던 입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활짝 웃을 수가 있다니요. 여보, 저 가방들 좀 봐. 얼마나 비싼 건지. 남편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며느리 팔에 걸린 가방들은 하나같이 유명 브랜드였어요. 한 개만 해도 몇백만 원은 할 것 같은데 여러 개나 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입고 있는 옷도 신고 있는 구두도 모두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쇼핑 많이 했네. 우리 사위도 기뻐하겠어. 처갓집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호는 아직 몰라요. 깜짝 선물로 해주려고요. 며느리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틀렸습니다. 깜짝 선물이요? 우리한테는 돈 없다고 울면서 처갓집에서 받은 돈으로 남편한테 선물을 한다고요? 참, 우리 딸. 시어머니는 요즘 어떠시니? 건강하시고? 처갓집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그런데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세요. 맨날 돈 이야기만 하시고 저희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를 못 해주시거든요. 뭐라고요? 제가 돈 이야기만 한다고요? 자기들이 매번 와서 돈 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려운 건 누구고요? 아이고, 우리 딸이 고생이 많네. 그래도 참아야지.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야. 처갓집 어머니가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네, 그런데 다행히 요즘은 시어머니가 용돈을 자주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용돈이요? 용돈이라고요? 우리가 준 돈을 용돈이라고 부른다고요? 병원비, 카드값, 생일 선물비라고 하면서 받아간 돈을 말이에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가서 따귀라도 올려붙이고 이 거짓말쟁이야 하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안 돼.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보자.
남편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 일행이 카페 앞에서 한참을 더 이야기하다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여보, 이제 진실을 알았네.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바보였지. 완전히 속은 거야.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카페를 나오는 길에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허탈감 때문인지 모르겠었어요.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확실해졌어.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 그것도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동안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물 좀 가져다 줘. 목이 바짝 말랐거든요. 남편이 물을 주며 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진정해, 여보. 너무 흥분하면 몸에 안 좋아. 어떻게 진정해?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준 돈이 얼마인지 아니? 5천만 원은 좋게 넘을 거야.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그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처갓집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거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처갓집 부모에게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어머니가 용돈을 자주 줘서 숨통이 트인다고요? 우리가 피땀 흘려번 돈을 용돈 취급하다니. 여보,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오늘 아내 생일 선물 정말 잘 골랐어요. 너무 좋아해서 밤새 들고 잠들었다니까요. 감사합니다. 밤새 들고 잤다고요? 50만 원짜리 선물이 그렇게 좋다고요? 아니면 처갓집에서 받은 돈까지 보태서 더 큰 선물을 한 건가요? 저는 핸드폰을 탁 내려놓았어요. 이 자식이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 뭐라고 했는데? 생일 선물 잘 골랐다고. 아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50만 원으로 뭘 샀길래 그렇게 좋아하나?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마 처갓집에서 받은 돈이랑 합쳐서 비싼 걸 샀겠지. 그러고는 우리가 해준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둘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둘째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드리려고 하면 어머니,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라며 사양했죠. 가끔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와서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만들어 왔어요라고 하기도 하고요. 똑같은 조건에서 자란 아들들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둘째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큰아들은 부모에게 의존하면서도 거짓말까지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여보, 우리 둘째한테는 미안하지 않아? 제가 물었어요. 그러게. 정직하게 사는 놈은 아무것도 못 받고 거짓말하는 놈만 계속 받았으니 남편도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계속 뒤척였습니다. 오늘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처갓집 부모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걸어가는 며느리, 명품 가방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용돈을 자주 준다던 말까지. 이영숙, 너는 정말 바보였구나.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속을 수 있었을까요?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눈을 감고 있었던 건가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확신이 섰거든요. 더 이상 속을 수 없다는 확신이 말이에요.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들의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사장님, 큰며느리 요즘 정말 화려해졌던데요? 옷도 좋은 걸 입고 가방도 비싼 걸 들고 다니고. 김 여사님이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처갓집 부모님이랑 같이 다니는데 완전 공주님 취급받더라고요. 박 사장님도 거들었어요. 이제는 이런 말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나 싶었죠.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뜻밖에도 둘째가 가게로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점심 먹으러 왔어요. 어머, 민수야. 오늘 무슨 일로? 저는 반가웠어요. 둘째는 평일에 거의 오지 않거든요. 아, 근처에서 일이 있어서요. 오랜만에 어머니 국밥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둘째가 환하게 웃었어요. 둘째를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거짓말 하나 없이 솔직하고 부모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 아들. 어제 본 큰아들 부부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민수야, 너희는 정말 어려운 일 없니? 솔직히 말해봐.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둘이 벌어서 충분히 살고 있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 걱정 마시고 어머니만 건강하세요. 이런 아들이 있는데 왜 저는 거짓말쟁이한테만 신경을 썼을까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둘째가 밥을 다 먹고 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이 많이 힘드시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민수야.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엄마는 행복하다. 둘째가 떠나고 나니까 저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어요.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거짓말쟁이들에게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두자. 더 이상 큰아들한테 돈 주지 말자. 나도 그 생각이야. 하지만 어떻게 할 건데? 또 와서 울며불며 하면? 그럼 단호하게 거절해야지.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까. 저는 단호했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할 때야.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 하소연에 속지 않겠다고 정직한 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예상대로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또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인데?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아,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돈 이야기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말해줄 생각이에요. 알겠다. 내일 가게로 와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죠. 더 이상 거짓말쟁이들의 노름에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큰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갑게 맞았을 텐데 이번에는 마음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며칠 전 카페에서 본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연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앉아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큰아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이번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요. 또 시작이군요. 이번에는 정밀 검사라니. 거짓말도 참 창의적으로 하네요. 정밀 검사? 어디가 안 좋다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그게 위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내시경이랑 CT도 찍어야 하고. 큰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연기를 정말 잘하네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처갓집 부모와 팔짱 끼고 웃으며 다니던 입이 이렇게 슬픈 표정도 지을 줄 아는군요.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이번엔 500만 원 정도면. 큰아들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500만 원? 이번에는 좀 큰 금액을 요구하네요. 아마 명품 가방 몇 개 더 사려는 모양이군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다.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너희 정말로 돈이 없니? 네, 물론이죠. 정말 힘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럼 며느리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저요? 그냥 집에서 아이 돌보고 집안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큰 며느리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쇼핑은 언제 하니? 쇼핑이요? 저는 거의 안 해요. 돈이 없어서. 며느리가 더 어색해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네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야, 그럼 며칠 전에 시내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여러 개 들고 다니던 건 누구니? 순간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눈이 크게 떨렸어요. 그게 뭔 말씀이세요? 큰아들이 더듬거렸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처갓집 부모님이랑 팔짱 끼고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서 웃으며 걸어가는 거 말이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 그건. 며느리가 변명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니? 시어머니가 용돈을 자주 줘서 숨통이 트인다고 했지. 우리가 준 돈을 용돈이라고 부르더라고. 이제 완전히 들통났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저희가 언제? 큰아들이 또 거짓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해? 내가 귀머거리야, 눈먼장이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었는데 오해라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민호야, 이제 그만해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큰아들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정말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고. 저는 일어서서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너희가 처갓집에서 받은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으면서 우리 앞에서는 가난하다고 연기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와서 울면 다 해결돼?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우리한테서 받은 돈이 얼만지 아니? 5천만 원이 넘어. 큰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럼 지금까지 받은 돈 다 갚을 거야? 제가 따져 물었어요. 그건 지금 당장은. 큰아들이 더듬거렸습니다. 당장은 뭐? 또 없다는 소리야? 명품 가방 팔아서라도 갚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둘째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소란 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둘째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형, 또 뭔 일이야? 큰아들이 둘째를 보더니 더욱 위축됐어요.
민수야, 그게. 형, 정말 실망이야. 둘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시는지 모르나? 민수야, 너는 모르잖아. 우리가 얼마나. 큰아들이 변명하려 했어요. 모른다고? 형이야말로 모르는 거 아닌가? 어머니가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거, 아버지가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일하시는 거 말이야. 둘째 말이 맞았어요. 큰아들은 정작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도 없으면서 돈만 받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형, 나한테는 한 번도 돈 필요하다고 물어본 적도 없잖아. 왜 부모님한테만 계속 손 벌려? 둘째가 계속 말했어요. 그건 큰아들이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둘째의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큰아들은 동생한테는 자존심 때문에 손을 벌리지 못하면서 부모한테는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 돈을 요구했거든요. 민수야, 고마워. 내가 와줘서. 제가 둘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선을 그으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주시면 형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둘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최종 결심을 했어요. 그래, 민수 말이 맞다. 이제 정말 끝이야. 저는 큰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잘 들어라. 앞으로는 한 푼도 없다.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생겨도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 어머니, 그러면 저희는. 며느리가 또 울먹였어요. 너희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사는데 너희만 못 사나?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자립해서 살아라.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재산은 모두 민수한테 물려줄 거다. 이 가게도, 집도, 전 재산 말이야. 그 순간 큰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들인데. 아들? 아들이 부모를 이렇게 속이나? 저는 쏘아붙였어요.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적어도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말이야. 둘째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민수야, 엄마가 결정한 거야. 정직한 아들이 모든 걸 물려받는 게 당연하지. 저는 단호했어요. 큰아들이 갑자기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차별이에요. 똑같은 아들인데 왜 동생만 챙기세요? 차별. 차별은 내가 한 거다.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처갓집에는 돈 있다고 뽐내고 우리 앞에서는 가난하다고 거짓말하고 그게 차별이지. 어머니, 저희도 나름대로. 며느리가 또 변명하려 했어요. 나름대로 뭐? 나름대로 거짓말한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얼굴만 봐도 역겨워 죽겠다.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둘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이제 정말 정신 좀 차려. 부모님께 이렇게까지 실망을 드렸으면 반성을 해야지. 왜 화를 내? 큰아들이 둘째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는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걸 다 물려받고. 뭐라고? 둘째가 화를 냈어요. 내가 언제 물려받으려고 했어? 나는 지금도 어머니께 용돈 드리려고 해도 거절당하는데. 정말 그랬어요. 둘째는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고만 했지 받으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해.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민호야, 너희는 이제 나가라. 다시는 돈 달라고 오지 마라. 큰아들과 며느리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일어섰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래, 정말이다.
내가 진짜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한 푼도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들이 가게를 나가고 나자 저는 한동안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둘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셨죠? 하지만 잘하신 것 같아요. 민수야, 엄마가 너무했나? 저는 둘째에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형이 너무했죠. 이제라도 정신 차리길 바래요. 둘째가 위로해줬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한 것 같아? 아니야. 당신이 맞아. 더 일찍 그럴 걸 그랬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진짜 대장이야.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거야.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집의 대장입니다. 그리고 대장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죠. 거짓말쟁이에게는 단호하게, 정직한 아들에게는 따뜻하게. 이제야 진짜 대장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를 내보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너무 매정하게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잘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결정을 번복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미 선을 그었으니까요. 그런데 셋째 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손주 지훈이었어요. 큰아들의 고등학생 아들이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 지훈아. 무슨 일로 혼자 왔니? 아빠, 엄마는? 제가 반갑게 맞았어요. 아무리 아들과 며느리가 밉다 해도 손주는 별개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부모님은 모르게 온 거예요. 남편도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엄마가 SNS에 올린 건데.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어요. 며느리가 올린 사진들이었는데 처갓집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모습이었거든요. 고급 호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그리고 쇼핑백들. 지훈아, 이거 언제 간 거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난달이요. 엄마가 저한테는 외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문안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여행이었더라고요. 지훈이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지난달이요? 그때가 바로 며느리가 위 검사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던 때였어요. 그 돈으로 여행을 갔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할머니, 이것도 봐주세요. 지훈이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고르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건 엊그제 올린 건데 시어머니 덕분에 좋은 가방 샀다고 써놨어요. 시어머니 덕분에요? 저는 혈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우리한테는 돈 없다고 울면서 SNS에는 이런 글을 올리다니요. 남편이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지훈아, 내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었니? 네.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만 어렵다고 하거든요. 평소에는 외할머니가 용돈도 많이 주시고 비싼 것도 사주시고. 지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너는 왜 이걸 보여주는 거니? 제가 물었어요. 지훈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이런 거 싫어요. 부모님이 거짓말하는 거 보기 싫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 이 착한 아이야. 부모는 저렇게 살면서 아이만 양심이 있네요. 저는 지훈이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지훈아,
내가 사과할 일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제가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어제 화를 내면서 할머니 욕을 했어요. 이제 유산도 못 받게 됐다고, 할머니가 너무 편애한다고. 지훈이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산을 못 받게 됐다고 욕을 한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 생각밖에 없는군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훈아, 내 아빠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니? 남편이 물었어요. 네. 그리고 엄마는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할아버지한테 직접 가보자고 했어요. 지훈이가 대답했어요. 다른 방법이요? 아빠한테 직접 간다고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 얼굴도 굳어 있었어요. 지훈아, 내 말 고마워. 미리 알려줘서. 제가 지훈이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일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줄 수 있니? 네, 할머니. 저도 부모님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는 거 정말 부끄러워요. 지훈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훈이를 집에 바래다 주고 온 후, 저는 남편과 심각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한계야. SNS에까지 올려가면서 우리를 우롱하다니.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게. 그리고 나한테 직접 온다고? 뭔 소리를 할 건지 뻔하네. 남편도 못마땅해 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약했나? 진작 이렇게 단호하게 했어야 했는데. 저는 자책했어요. 아니야. 그때는 정말 어려운 줄 알고 도와준 거잖아.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남편이 위로해줬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틀 뒤 큰아들이 혼자 가게로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큰아들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뭐 하러 왔니? 돈은 없다고 했잖아.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게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반성하고 있다고요? SNS에 올린 글들은 반성하는 사람이 올린 건가요? 민호야, 내가 정말 반성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니? 제가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 그리고 우리한테서 받은 돈 갚는 거 말이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큰아들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당장 어렵다고? 그럼 언제 갚을 건데?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갈 돈은 있으면서?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걸 어떻게? 큰아들이 당황했어요. 어떻게 안다고? 내 며느리가 SNS에 다 올렸잖아. 시어머니 덕분에 좋은 가방 샀다고 말이야. 저는 참았던 화를 터뜨렸어요. 큰아들이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정말. 또 거짓말이야? 증거가 다 있는데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호야, 내가 언제까지 이럴 거니? 언제까지 부모를 속일 거야? 그때 남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큰아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야, 너 왔구나. 나한테 할 말이 있다며?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 네, 사실은. 큰아들이 머뭇거렸어요. 뭐, 어머니가 너무 편애한다고?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남편이 선수를 쳤어요. 큰아들이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집에서 뭔 소리 하는지 다 들렸다. 우리를 바보로 아는 거니? 남편도 화를 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큰아들이 변명하려 했어요. 그게 아니라 뭐, 그럼 정말로 반성하는 거야? 저는 따져 물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돈 당장 갚아.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큰아들이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도 아들인데 왜 이렇게 대하세요? 동생만 편애하시면서. 편애? 거짓말쟁이랑 정직한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게 공평한 거야? 저는 맞받아쳤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어려워서. 큰아들이 또 변명했어요. 어려워서 해외여행 가고 명품 가방 사니? 그게 어려운 사람이 하는 일이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큰아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게 없었거든요. 모든 증거가 있으니까요. 아들아, 정말 실망이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니? 거짓말하고 부모 속이는 사람으로. 큰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 때까지는 우리한테 얼굴 보이지 마라. 저는 최후 통첩을 했어요. 큰아들이 일어서서 가게를 나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이야기하며 말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매정한 건가? 아니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거잖아. 남편이 위로해줬어요. 당신이 진짜 대장이야. 옳은 일을 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집의 대장이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게 제 역할이에요. 거짓말쟁이에게는 단호하게. 그래야 그들도 변할 수 있으니까요. 며칠 후 둘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형 일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제가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옳게 하신 것 같아요. 언젠가는 형도 깨달을 거예요. 둘째가 격려해줬어요. 그날 밤 가게 불을 끄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거짓 하소연은 이제 끝이다. 진실만이 가족을 지킬 수 있어. 큰아들을 내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조용했어요. 아마 체면이 구겨져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모양이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시장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한 건가? 아니면 너무 매정했나? 하지만 며느리의 SNS 게시글이 떠오르면 다시 화가 났어요.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하는데 단골 손님인 김 여사님이 일찍 오셨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김 여사님이 인사하며 들어오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국밥 드실 거죠?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요즘 큰아들 며느리 못 봤는데 어떻게 지내나요? 김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냥 지내겠죠. 뭐?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가족 내부 일을 자세히 말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시내에서 봤는데 완전 기가 죽어 있더라고요. 평소랑 다르게 수수한 옷 입고 고개도 푹 숙이고 다니던데. 김 여사님이 말을 이었어요. 기가 죽어 있다고요? 그럼 조금은 반성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들통난 게 부끄러워서 그런 건가요? 아, 그래요? 저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뜻밖의 방문자가 있었어요. 바로 처갓집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평소에 저희와는 별로 가깝지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거 보니까 뭔가 할 말이 있나 보네요.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앉으세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자리를 권했어요. 사실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분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딸 일 때문에 말이에요.
역시나 며느리 일 때문에 온 거네요. 아마 큰아들이나 며느리가 사정해달라고 부탁했나 봅니다. 무슨 일인데요? 제가 물었어요. 어머님, 우리 딸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시댁에서 완전히 잘려나간 것 같다고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처갓집 어머니가 말했어요. 잘려나갔다고요? 자기들이 거짓말해서 그렇게 된 건데 마치 저희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네요. 그래서 혹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아이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반성하고 있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랑 받아간 돈은 언제 돌려줄 건가요? 그건. 처갓집 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것도 없으면서 무슨 반성이에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게 반성인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처갓집 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아들인데 왜 한쪽만 편애하시면서 다른 쪽은 완전히 내치세요? 편애라고요? 거짓말쟁이와 정직한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게 공평한 건가요? 편애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대해요? 저는 맞받아쳤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완전히 인연을 끊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계속 따졌어요. 인연을 끊은 게 아니라 선을 그은 거예요. 정신 차리면 언제든지 받아줄 거고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해요. 처갓집 어머니가 울상을 지었어요. 그건 자기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진짜 반성하고 돈도 갚고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처갓집 어머니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일어났어요. 어머님 참 매정하세요. 그래도 같은 며느리인데. 매정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저희도 피 같은 돈을 번 거라고요. 저는 마지막까지 단호했어요. 그분이 가게를 나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처갓집에서까지 나서서 변명해 주는 걸 보니 정말 상황이 심각한가 보네요. 저녁에 남편이 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처갓집 어머니가 왔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남편이 물었어요. 당연히 거절했지. 말로만 반성한다고 해서 뭐 하나.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잘했어. 이번에 흔들리면 진짜 끝장이야.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큰아들의 친구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 친구 상철이라고 합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사실은 민호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친구로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가 말했어요. 또 누군가 나서서 변명해 주는군요. 이번에는 친구까지 동원했네요. 힘들어한다고요? 뭐가 힘든데요? 저는 비꼬듯이 물었어요. 어머님이 완전히 관계를 끊으셔서. 민호가 정말 반성하고 있거든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상철이라는 친구가 간청했어요.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반성하고 있나요? 제가 따져 물었어요. 그게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어머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그가 어물어물했어요. 그럼 돈은 언제 갚을 건가요? 지금까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과할 건가요? 저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상철이가 대답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명품 가방 사고 여행 갈 때는 시간이 안 필요했는데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가 말을 못 이었어요. 친구분, 진짜 친구라면 민호한테 제대로 된 충고를 해주세요. 거짓말 그만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말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에는 큰아들의 직장 선배라는 분까지 전화를 했어요. 정말 별별 사람을 다 동원하는군요. 어머님, 저는 민호 직장 선배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 말씀하세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가 요즘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을 못해서요. 가정사가 힘들다고 하는데 혹시 풀어줄 방법이 없을까요? 김 과장이라는 분이 말했어요. 풀어줄 방법이요? 간단해요.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 사과하고 받아간 돈 갚으면 돼요. 저는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분이 말했어요. 어려우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단호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온갖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친구, 선배, 심지어는 큰아들 회사 동료까지. 모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반성이라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둘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형 때문에 별별 사람들이 다 연락한다던데. 둘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알았니? 제가 물었어요. 형 친구가 저한테도 연락했어요. 중재를 좀 해달라고. 둘째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니? 당연히 거절했죠. 형이 잘못한 건데 왜 저한테 중재를 부탁해요? 형이 직접 사과하고 잘못을 고치라고 했어요. 둘째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고마워, 민수야.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저는 둘째가 기특했어요. 어머니,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번에 넘어가면 형은 평생 안 변할 거예요. 둘째가 조언해줬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하며 저는 말했어요. 여보, 온갖 사람들이 다 나서서 변명해주는 걸 보면 정말 절박한가 보네. 그러게.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굽힐 이유는 없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남편이 말했어요. 맞아.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줘야겠어. 정말 마지막으로.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날, 저는 큰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나야.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큰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 들어라.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3달 안에 받아간 돈 5천만 원을 다 갚고 정식으로 사과해라. 그러면 다시 받아줄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5천만 원을 3달 안에요? 큰아들이 당황했어요. 그래. 명품 가방도 팔고 여행 갔던 돈도 어디서 구했으니까 갚을 방법도 있을 거야. 저는 냉정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큰아들이 말했어요. 너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빌린 돈 갚는 게. 저는 맞받아쳤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전해라. SNS에 올린 글들 다 지우고 앞으로는 우리 가족 이야기 함부로 올리지 말라고. 저는 덧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큰아들이 기운 없이 대답했어요. 3달이야. 그때까지 안 되면 정말 끝이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진짜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이번에도 못하면 정말로 포기할 생각이에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마지막 기회야? 그래. 이번에도 못하면 진짜 끝이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5천만 원을 3달 안에 갚을 수 있을까? 남편이 물었어요. 할 수 있어. 정말 반성한다면 방법을 찾을 거야. 못한다면 그냥 그런 놈인 거지.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 정말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3달 후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큰아들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쪽에서는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아마 5천만 원을 구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사실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낳은 아들인데 이렇게 매정하게 대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까지 온 길을 돌이켜보면 다른 선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평소처럼 가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둘째가 일찍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제가 반갑게 맞았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길래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둘째가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더라고요. 고마워, 민수야. 그런데 회사는 어떻게 했니? 제가 물었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을 텐데 가끔은 제가 도와드려야죠. 둘째가 말하며 일손을 거들어줬어요. 이런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오히려 부모를 도우려고만 하는 우리 둘째 말이에요. 민수야, 혹시 형한테서 연락 온 거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연락 없었어요. 아마 정말 고민 중인가 봐요. 둘째가 대답했어요. 그래. 마지막 기회인데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둘째가 도와주니까 일이 훨씬 수월했어요. 손님들도 둘째를 반가워했고요. 어머, 둘째 아드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정말 효자네요. 단골 김 여사님이 말했어요. 맞아요. 큰아들은 요즘 안 보이던데 둘째는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박 사장님도 거들었어요. 둘째는 그냥 당연한 거죠라며 웃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들들인데. 오후 2시쯤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큰아들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고 평소보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민호야, 왔구나.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로?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큰아들이 둘째를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혹시 둘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둘째가 일어서려고 하자 제가 말했어요. 민수는 그냥 있어. 가족끼리 할 이야기에 숨길 건 없잖니. 큰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일단 절반이라도 갚으려고 가져왔어요. 절반이요? 저는 봉투를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절반이 얼마인데? 500만 원이요. 나머지는 좀 더 시간을 주시면. 큰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간을 더 달라고? 저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3달이라고 했는데 이미 절반이 지났잖니. 그리고 절반만 가져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어머니,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도 친구들한테 빌리고 카드론까지 받아서. 큰아들이 변명했어요. 친구들한테 빌리고 카드론을 받았다고요? 그럼 또 다른 빚을 진 거네요. 민호야, 그렇게 해서 가져온 돈 받을 수 없어. 그건 또 다른 빚이잖아. 저는 봉투를 밀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면서. 불가능하다고?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럼 명품 가방은 어떻게 샀고 해외여행은 어떻게 갔는데? 그건 처갓집에서. 큰아들이 더듬거렸어요. 그래, 처갓집에서 받았으니까 처갓집에 도움을 요청해봐. 아니면 명품 가방이라도 팔아서 갚든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둘째가 입을 열었어요. 형, 솔직히 말해봐. 정말로 갚을 생각이 있어? 큰아들이 둘째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끼어들 일 아니라고?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인데? 둘째가 맞받아쳤어요. 그리고 형이 이렇게 하는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니? 너는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걸 다 물려받고. 큰아들이 비아냥거렸어요. 뭐라고? 둘째가 화를 냈어요. 내가 언제 물려받으려고 했어? 나는 지금도 어머니께 받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그랬어요. 둘째는 항상 유산 이야기만 나오면 사양했거든요. 그만해. 저는 두 아들의 다툼을 말렸어요. 민호야, 내가 지금 할 일은 동생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을 반성하는 거야. 큰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며느리는 뭐 하고 있는데? SNS는 지웠니? 그건 아직. 큰아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아직이라고? 그것도 못했으면서 뭔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저는 실망했어요. 그때 가게 문이 또 열리며 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큰아들보다도 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겁을 내며 인사했어요. 왔구나. 저는 냉정하게 바라봤어요. SNS는 지웠니? 네. 다 지웠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처갓집에서 받은 돈은 어떻게 할 거야? 그 돈으로라도 갚으면 되잖아. 며느리가 더욱 작아지며 말했어요. 그건 이미 다 써버려서. 다 써버렸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정말 갚을 생각이 없구나.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아들이 또 변명하려 했어요. 그만해.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정말 실망이야. 마지막 기회까지 줬는데도 이 모양이네. 그때 남편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야, 정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 남편이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어려워요. 좀 더 시간만. 큰아들이 또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나?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의지가 없으면 평생 가도 못해.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민호야, 이제 정말 끝이다. 더 이상 기회는 없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큰아들이 무릎까지 꿇으려고 했어요.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어. 이제는 정말 끝이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저는 비웃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 장난이었어? 둘째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 이제 정말 정신 차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모르겠어? 큰아들이 둘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뭐라고? 둘째도 화를 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비교당하는 거 아니야? 큰아들이 소리쳤어요. 비교당한다고? 둘째가 어이없어 했어요. 형이 거짓말 안 했으면
비교할 일도 없었겠지. 그만해.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민호야,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니? 잘못은 내가 했으면서 동생 탓이야? 큰아들이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고요. 나가라.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라. 정말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큰아들과 며느리가 터벅터벅 가게를 나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에요. 그들이 떠나고 나자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둘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힘드셨죠? 하지만 잘하신 것 같아요. 민수야, 엄마가 너무 매정했나? 제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이제라도 형이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거잖아요. 둘째가 위로해줬어요. 남편도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맞아.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이영숙, 너는 대장답게 행동했어.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이제 정말로 큰아들과는 끝인 걸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거짓말쟁이에게는 이 정도로라도 해야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그리고 정직한 둘째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주겠어요. 가족이란 돈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큰아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은 지 3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쪽에서는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 하소연을 듣지 않아도 되고 속아서 돈을 줄 일도 없으니까요.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확신이 있거든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 말이에요.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하는데 둘째가 일찍 와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둘째가 자주 와서 일손을 거들어 주거든요. 어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제가 육수는 미리 끓여놨어요. 둘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민수야. 내가 도와주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당연한 거죠. 어머니 혼자 이 큰 가게 운영하시기 힘드실 텐데. 둘째가 말하며 테이블을 닦았어요. 아침 준비를 하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왜 진작 이 아들의 소중함을 몰랐을까? 큰아들의 거짓말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진짜 효자인 둘째는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그동안 너만 소홀히 한 것 같아 미안해. 제가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언제나 공평하셨어요. 둘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형 일 때문에 너는 제대로 신경 못 써줬지.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런 관심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둘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전 10시쯤 단골 손님인 김 여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요즘 들어 김 여사님이 자주 오시는데 가게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둘째 아드님이 도와주시는군요. 김 여사님이 밝게 인사하셨어요. 네, 요즘 자주 와서 도와줘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부럽네요. 이런 효자 아들이 있으시니. 김 여사님이 둘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둘째가 겸손하게 인사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둘째가 도와주니까 일이 훨씬 빨라졌어요. 손님들도 둘째의 친절한 서비스에 만족해 하셨고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아드님도 정말 친절하시고.
한 손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더 맛있게 드세요. 둘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정직하고 성실한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오후 2시쯤 뜻밖에도 손주 지훈이가 가게로 왔어요. 큰아들과 인연을 끊은 후 처음 보는 거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어머, 지훈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왔니? 제가 반갑게 맞았어요. 아무리 아들과 척을 졌다고 해도 손주는 별개니까요. 할머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무슨 말인데? 앉아서 천천히 해봐. 저는 지훈이를 자리에 앉혔어요. 지훈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변했다고? 어떻게? 제가 물었어요. 요즘 술도 안 마시고 집에 일찍 들어와서 엄마랑 대화도 많이 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아르바이트요? 큰아들이 아르바이트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한 번도 부업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이니? 무슨 아르바이트? 제가 물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요. 퇴근하고 나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해요. 지훈이가 대답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라니. 그렇게 자존심 강하던 큰아들이 말이에요. 정말 변한 걸까요? 그리고 엄마도 달라졌어요. SNS 계정을 아예 삭제하고 집에서 부업을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옷 만들어서 파는 거요. 지훈이가 계속 말했어요. 며느리도 부업을 시작했다고요? 그동안 집에서만 놀던 사람이요? 지훈아, 그럼 너희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구나. 제가 물었어요.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맨날 돈 얘기만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더 절약할지, 어떻게 더 벌지 이야기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정말 변한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았거든요. 지훈아, 그래서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더니? 제가 물었어요. 아빠가 할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돈을 갚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인사드리라고 해서 왔어요. 지훈이가 대답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갚겠다고요? 이번에는 정말인 걸까요? 둘째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형이 정말 변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민수 말이 맞아.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신중했어요. 지훈아, 내 아빠가 정말 변했다면 좋겠다. 하지만 할머니는 쉽게 믿을 수 없어. 이해하겠니? 제가 지훈이에게 말했어요. 네, 할머니. 저도 이해해요. 그동안 부모님이 정말 잘못했으니까요.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착한 아이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을까요? 오히려 지훈이가 부모보다 더 철이 든 것 같아요. 지훈이가 가고 난 후 저는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지훈이 말로는 큰아들이 정말 변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었어요. 글쎄, 한 번에 믿기는 어렵지. 하지만 정말 변했다면 좋은 일이지.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확실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겠어. 또 속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신중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단골 손님인 박 사장님이 알려준 건데 큰 며느리가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사장님, 큰 며느리 정말 변한 것 같네요. 예전에는 그렇게 화려하게 다녔는데 요즘은 완전히 수수해졌어요. 박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변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 걸까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지훈이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말이에요. 할머니, 이거 드리라고 하셨어요. 지훈이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뭐니? 제가 물었어요. 아빠가 편의점 알바하고 엄마가 부업해서 번 돈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1,000만 원? 3달 만에 1,000만 원을 모았다고? 저는 봉투를 받아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훈아, 이거 정말 내 부모님이 직접 번 거니? 제가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아빠는 매일 야간 알바하고 엄마는 밤늦게까지 옷 만들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지훈이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예전 같았으면 큰아들이 직접 와서 어머니, 이거 갚을게요라며 눈물을 보였을 텐데 이번에는 손주를 통해서 조용히 전달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께 당장 용서해달라고 하지 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보여드린 다음에 인사드리겠다고요. 지훈이가 전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것 같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말로 용서를 구하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니까요.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지훈아, 내 부모님이 정말 변했구나. 네, 할머니. 저도 부모님이 자랑스러워졌어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이야기하며 저는 말했어요. 여보, 이번에는 정말인 것 같아. 나도 그 생각이야. 예전 같았으면 벌써 찾아와서 울며불며 했을 텐데.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래도 좀 더 지켜보자. 확실해질 때까지. 저는 여전히 신중했어요.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큰아들은 꾸준히 돈을 보내왔어요. 매달 500만 원씩 말이에요. 직접 오지는 않고 항상 지훈이를 통해서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증언도 계속 들려왔어요. 큰아들이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소리, 며느리도 열심히 부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들 말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둘째 생일이거든요. 저는 둘째를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민수야, 생일 축하해. 제가 케이크를 가져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둘째가 부끄러워했어요. 뭔 소리야. 우리 효자 아들 생일인데 당연히 축하해야지. 남편도 함께 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지훈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큰아들과 며느리가 멀리서 조심스럽게 서 있었어요. 할머니, 삼촌 생일이라서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저는 큰아들 부부를 바라봤어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하지만 성실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의 교활함이 아니라 진실한 눈빛이었거든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 왔구나.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돈은 아직 다 못 갚았지만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래, 알고 있어. 지훈이가 전해줬거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며느리도 앞으로 나와서 깊이 인사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다. 저는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둘째가 형에게 말했어요. 형, 생일 축하하러 왔으면 케이크라도 같이 먹자. 정말 괜찮겠어?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형제잖아. 둘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여서 케이크를 먹었어요. 예전 같은 화기애애함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심스러운 첫걸음이었어요. 큰아들이 떠나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꼭 빚을 다 갚겠습니다. 약속 지켜야 해.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큰아들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들이 떠나고 난 후 저는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정말 변한 것 같지? 제가 물었어요. 응, 이번에는 진짜 같아. 눈빛이 다르더라고.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어. 또 실망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여전히 신중했어요. 둘째가 말했어요. 어머니, 형이 정말 변했다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 결정을 존중해요. 고마워, 민수야. 내가 있어서 엄마는 든든해. 저는 둘째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큰아들이 변한 걸까요? 이번에는 진심일까요? 시간이 답을 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쉽게 속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둘째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주겠다는 거죠. 이영숙, 너는 이 집의 대장이야.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게 내 역할이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말이에요. 가족이란 돈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진심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거고요. 큰아들이 다시 가족 모임에 참여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전 같은 가족 분위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물론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몸이 유난히 무거웠어요. 요즘 들어 자주 그런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가게는 열어야 하니까 억지로 일어났어요.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저는 괜찮은 척했지만 실제로는 어지러웠어요. 가게에 도착해서 준비를 하는데 둘째가 일찍 와 있었어요. 요즘 들어 거의 매일 와서 도와주거든요. 어머니, 얼굴이 창백하세요.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둘째가 제 얼굴을 보며 걱정했어요. 괜찮아, 민수야.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말 어지러웠어요. 점심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났어요. 그만 주저앉고 말았죠. 어머니. 둘째가 달려와서 저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지러워. 잠깐만.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둘째가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큰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형,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둘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좀 쉬셔야 해요. 너무 무리하셨어요. 둘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큰아들도 부랴부랴 병원으로 왔어요. 얼굴이 새파랗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큰아들이 헐떡이며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했나 봐. 저는 두 아들을 안심시켰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가게 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너는 내일도 바쁘잖니.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죠. 편의점 알바는 줄이고 가게 일을 도와드릴게요. 큰아들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두 아들이 번갈아가며 간병을 해줬어요. 큰아들이 죽을 끓여주고 둘째가 약을 챙겨주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호야, 고마워. 내가 이렇게 챙겨줄 줄 몰랐어. 제가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효도하겠습니다. 큰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며칠 후 몸이 좀 나아져서 가게에 나가려고 했는데 두 아들이 말렸어요. 어머니, 아직 쉬셔야 해요. 저희가 가게 운영할게요. 둘째가 말했어요. 그래도 내가 가야지. 너희가 어떻게 해? 제가 걱정했어요. 걱정 마세요. 형이랑 제가 의논해서 역할 분담했어요. 둘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두 아들이 함께 가게를 운영했어요. 큰아들은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아침 일찍 와서 준비를 도왔고, 둘째는 점심시간에 와서 서빙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일주일 후 가게에 나가보니까 손님들이 반겨줬어요. 사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단골 김 여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드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기 좋았어요. 박 사장님이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두 아들이 힘을 합쳐서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예전의 경쟁과 질투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도우며 일하더라고요. 형, 이쪽 테이블 치워주세요. 둘째가 큰아들에게 부탁했어요. 알겠어. 큰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가족다운 모습이었거든요. 3달 후 큰아들이 저에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빚을 모두 갚았어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정말이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편의점 알바 그만두는 대신 가게 일을 도우면서 아내랑 함께 부업도 늘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돈까지 모두 갚았습니다. 큰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5천만 원을 모두 갚다니. 정말 대단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그리고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거짓말하고 속여서. 큰아들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됐어. 내가 변한 걸 보니까 엄마도 기뻐. 저는 큰아들을 용서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저희가 이제 어머니를 모실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예전의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졌어요. 고마워.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제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앞으로는 진짜 며느리 역할 제대로 하겠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지훈이도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그래, 지훈아. 할머니도 정말 행복해. 저는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며칠 후 둘째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민수야, 형이 많이 변했지? 제가 물었어요. 네,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을 하고 있어요. 둘째가 대답했어요. 너는 속상하지 않니? 엄마가 형만 편애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오히려 기뻐요. 형이 변해서 우리 가족이 화목해졌잖아요. 둘째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유산 문제는 어떻게 할까? 예전에 형한테는 안 준다고 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형이 정말 변했다면 공평하게 나눠주셔도 되고요. 둘째가 너그럽게 말했어요. 정말 착한 아들이에요. 이런 아들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할까? 유산 문제 말이야. 제가 물었어요. 글쎄, 큰아들이 정말 변한 것 같으니까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남편이 말했어요. 하지만 둘째가 더 많이 받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동안 훨씬 더 효도했으니까. 저는 공평함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래, 완전히 똑같이는 안 되겠지. 하지만 아예 안 주는 것보다는 좀 나눠주는 게 어떨까? 남편이 제안했어요.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두 아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잘 들어라. 유산 문제를 정리하겠다. 제가 말했어요. 두 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 가게와 집, 그리고 예금은 민수가 7할, 민호가 3할을 가져가거라. 저는 결정을 발표했어요. 어머니, 그것도 과분해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변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민수가 더 많은 효도를 했으니까 이게 공평한 거야. 저는 단호했어요. 어머니, 저도 형한테 더 많이 주셔도 돼요. 둘째가 말했어요. 안 돼. 이게 가장 공평한 거야. 이해 없지? 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봤어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여보, 속이 시원하네. 이제야 진짜 대장다운 결정을 한 것 같아.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 당신이 정말 현명해. 완전히 차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똑같이 주지도 않고. 남편이 칭찬해줬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큰아들은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거짓말 한 번 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은 제 칠순 생일이에요. 가족 모두가 모여서 생일 파티를 열어줬어요. 어머니, 칠순 생일 축하드려요. 두 아들이 동시에 말했어요. 고마워. 너희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니까 엄마는 정말 행복해.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케이크 불어주세요. 지훈이가 촛불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촛불을 끄면서 저는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파티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두 아들이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서로 농담도 하면서 말이에요. 형, 이 그릇 조심해요. 어머니가 아끼는 거예요. 둘째가 말했어요. 알겠어. 너도 조심해. 큰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영숙, 너는 정말로 이 집의 대장이었구나.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걸 제자리에 놓았어.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정말 고마워. 고마워할 건 없어. 엄마로서 당연한 거였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저는 정말 마음이 편안합니다. 거짓 하소연에 속아서 힘들었던 시간들, 아들들 사이에서 고민했던 순간들, 모든 게 지나간 일이 되었어요. 가족이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돈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진심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용서도 필요해요. 저는 이 집의 대장으로서 옳은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가족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볼 거예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가야지. 저는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여전히 바쁜 일상이지만 이제는 두 아들이 함께 도와주니까 든든해요. 정말 행복한 대장이 된 기분이에요.